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가 구속 여부를 놓고 다시 벼랑 끝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희정 전 지사 지난달 28일에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일단 판사 앞에서 소명을 했는데요. 이번에 뭐 추가로 또 소명할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는 지난번 1차 영장 심사 때 할 얘기는 다 했을 거예요. 그때 또 변호인들이 변론도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 보이지만 이제 관건은 그거겠죠. 이제 검찰에서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재청구한 어떤 관련된 증거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전해진 것은 아마 김지인 씨는 한 번 더 조사를 했고 또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부분 또 업무용 휴대폰 자체를 그 전에 수행비서인데 정무비서가 하면서 그걸 반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반납할 때 자기의 사적인 거와 관련된 부분만 삭제를 했는데 디지털 포렌식에서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 삭제가 되었더라. 네. 그러면 이거 자체는 증거 인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지난번 영장이 기각 때 기각 사유가 그거였거든요.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고 만약에 지금 구속을 하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방어권을 제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각 사유가 이제 증거인멸이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업무용 휴대폰을 갖다가 삭제를 하고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구속을 해야 한다 하면서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아마 사유 중에 뭐가 또 추가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새로운 증거를 또 첨부를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데에는 추가로 덧붙일 만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번에도 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혐의만 적시가 됐습니다. 검찰이 추가 고소인의 혐의가 없어도 구속에 자신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걸까요? 근데 원칙적으로요. 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렇게 영장 기각 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만약 기각 사유가 적시돼 있으면 네. 그러면 사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범죄 소명이 안 됐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을 판사가 하면 대부분의 검찰들은 수사를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 소명을 자료들을 수사를 해서 첨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대부분이고요. 네. 단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영장을 기각을 하면 거의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강을 해서 지금 영장을 재청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안희정 전 지사가 합의한 관계였다, 애정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본인이 이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거고 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김지인 씨에 대해서 회유나 협박을 하는 등으로 해서 진술을 번복하게 할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이 사건 수사 중에도 어떤 개입을 해서 이제 본인이 됐건 제3자가 됐건 또 아들을 통해서 어떤 전화 같은 걸 해서 어떤 유해를 가하려고 했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느냐지 않에 따라서 이제 판사가 지난번 영장 심리한 판사가 아니고 이제 다른 판사님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이제 박승희 판사님이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예.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맡았던 판사하고 지금 판사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판사가 바뀌게 되면은 지난번 그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없었던 걸로 하고 새로 담당한 판사는 다시 또 이 피의자 범죄 소명이라든지 이걸 다시 받게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에 처음에 영장 심사를 했던 판사가 기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잘못됐으니까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게 이제 검찰의 취지 아니었어요. 그러면 전 영장을 기각한 판사한테 영장을 다시 가면 기각될 확률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영장을 재신청하면 판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판사가 처음부터 다시 이걸 심사한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보강 수사가 잘 돼 있어서 전에 영장 기각한 사유가 잘못되어졌다랄지, 네. 아니 전에 영장 기각한 사유가
맞는다, 적절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생겨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나중에 하는 2차적으로 영장 심사하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예, 처음부터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하나씩 저희가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사의 아들이 김지은 씨에게 전화를 했다 이런 추가 의혹이 나왔는데 안전지사 측에서는 이게 실수로 전화를 한 거고 바로 끊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본인이 이제 죄가 인정이 되든 예. 아니면 이제 무혐의를 하든 간에 피해자와 굉장히 통화 등 어떻게 만나는들할지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가족들이 막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사정을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휴대전화를 잘못 눌렀다는 거죠. 근데 잘못 눌렀다고 한다면 왜 김지은 씨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누를 수 있냐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네. 있고, 근데 만약에 눌렀는데 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통화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눌러가지고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김지은 씨가 받지 않아서 통화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눌렀다가 바로 끊은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이 좀 분명해질 것 같아요. 근데 네.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는 잘못 눌러서 바로 끊었다. 이제 그런 취지를 주장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전화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네. 더군다나 안희정 전 지사도 아니고 아들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한번 눌렀다가 아니다 싶어서 끊었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통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압박을 주려고 했다면 이게 협박 사유는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전화를 지속적으로 끊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피해자에서 굉장히 정신적 압박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횟수가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번 정도 했는데 신호가 잠깐 가면서 끊었다. 그러면 이것은 꼭 압박이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아마 김지은 씨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아들이 전화 한번 누른 거 이외에도 안희정 지사 측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전화를 한다랄지 접촉할 시도가 있다는 거 아니면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SNS 통해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거에 더 많이 상처를 받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는 안희정 지사와 관련이 있느냐, 안희정 전 지사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이 없는데 다른 제3자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걸 안 전 지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런가 하면은 이 안 전 지사 측이 압수수색 전에 김지은 씨, 그러니까 피해자인 이 김지은 씨가 사용하던 이 휴대폰 기록을 일부러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반면에 또 안 전 지사 측은 김지은 씨가 스스로 이 기록을 지웠다. 그래서 서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제 휴대폰의 내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안 전 지사는 우리는 애정 관계였다, 합의한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지은 씨는 그게 아니고 유력에 의해서 강요된 성관계였다, 성추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김지은 씨하고 안희정 지사가 이제 성관계 한 부분에서는 다툼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성관계 이후에 둘이 어떤 관계였느냐? 만약에 서로 어떤 사적인 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한다면 그 전에 어떤 성추행이나 성폭력 자체는 그건 강요한 거 아니겠죠. 유리게 한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성범죄에서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에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받은 문자에서 김지은 씨가 항의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지사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하지 마세요. 이러면 딱 안희정 전 지사의 어떤 이제까지 진술이 거짓말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네. 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사가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 잘 들어갔니 어찌고 하는데 너무 잘 들어갔어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어땠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내밀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굉장히 유리한 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지은 씨가 이 업무폰의 어떤 기록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거기에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다 삭제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이 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증거인멸을
한 시도가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돼야 한다 그런 취지고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는 업무 휴대폰이라는 것이 후임자 인계가 되면 이건 그전에 썼던 것은 다 삭제를 한다. 그리고 본인이 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삭제를 하더라도 그 기록들을 다 복원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포렌식 기록 복원이 같은 걸로? 되는 경우가 있고 복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복원이 많이 되는 경우는 이제 그 이후에 휴대폰을 이렇게 많이 안 쓴 경우랄지 아니면 사진 같은 걸 많이 안 찍었더랄지 문자 메시지가 비교적 많이 안 주고받은 경우는 이제 저희 경험에 의하면 네. 그런 경우는 복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휴대폰을 인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많은 사진을 찍은 것이 저장돼 있으면 그 전 것이 잘 복원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는 복원을 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이번에 영장 청구하는데 제출했다고 하니까 예.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복원한 내용이 안희정 전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인지 아니면 일부 유리한 내용도 있는지 이제 그것은 뭐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이는데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250쪽 분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결국 최종 관심사는 구속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참 그걸 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네. 속단하기 어렵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영장 기각 사유가 뭐 증거 인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초점은요. 지금 구속하면 방어권이 제한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건 안희정 전 지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있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네. 근데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검찰이 제출한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은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다투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건. 그랬으면 영장을 발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횟수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영장 전담 판사는 안희정 전 지사의 어떤 본인의 그러니까 변명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속할 게 아니고 법정에 가서 서로 한번 다퉈봐서 유무죄를 가리자 이제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후임 판사도 그런 생각을 가진 다음에 영장을 기각할 거고 네. 저는 뭐 이렇게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검찰이 어떤 증거를 추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주 결정적인 걸 추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되는 시간이 밤 11시 좀 넘어서였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도 뭐 일단은 뭐 그 정도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전에 기각한 판사가 기록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판사의 기록을 봐야 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기록을 다시 처음부터 봐야 하고 증거 관계도 살펴봐야 하고요. 거기다 대고 지난번 영장 기각이 뭐 잘못됐는지 이제 그 부분까지 판단을 해야 하니까 뭐 시간적으로는 거의 뭐 비슷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사실 영장을 다시 청구했을 때는 이 검찰 측에서도 부담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기각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뭐 법원에서는 이 안희정 이 피의자의 손을 들어주는 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요. 그전에 이제 정치적인 사건이랄지 이제 그런 데서도 영장이 4번, 5번 기각돼도 계속 그런 경우도 재청구한 있었죠. 사례가 있었어요. 물론 그건 약간 뭐 정치적인 뭐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영장을 기각을 했다고 해서 이제 검찰이 엄청 부담이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거로 봐요. 왜냐하면 네. 이게 정치적 사건이고 어떤 정치적 보복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검찰의 입장은 굉장히 부담이 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건 반드시 구속을 해야 한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서서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뭐 검찰이 뭐 크게 데미지를 입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뭐 이런 여론은 있을 수 있죠. 너무 무리하게 아니면 눈치를 봐서 영장을 재청구한 게 아니냐. 네. 이제 그런 비난은 받을 수는 있다고 봐요. 예. 이르면 오늘 밤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두 번째 구속 심사 결과가 어떨지 지켜보겠습니다.